더 이상 버티지 못한 영끌종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물 건수가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 시장에 물건이 급증하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 새로 나오는 경매 물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 등에서 지난 8월 신규 경매가 1만 149건 신청되면서 작년 8월 8,833건 대비 약 15% 급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6년 1만 820건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2,287건으로 작년 대비 25%나 급증했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2만 건을 초과하면서 금융위기급 충격이 예상됩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매 시장엔 연간 12만 4,252건이 쏟아졌습니다. 경매 신청 후 실제 입찰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감안하면 올해 급증하는 경매 물건이 하반기부터 내년에 입찰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경매시장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경매 급증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지면서 상가 경매와 빌라, 오피스텔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월 최대 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가 올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경매가 계속 나오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도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 시장도 역대급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서 뜨거워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9월에 단행한 빅컷이 실수였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달 비농업 일자리가 한 달 만에 25만 4천 개 증가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12개월 일평균 20만 3천 개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석학으로 손꼽히는 레미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9월달 기준금리를 0.5% 내린 건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용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높은 중립금리 환경에 있다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줬다며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지나고 보니 9월의 빅컷 인하는 실수였으며 이제는 경착륙과 노랜딩은 모두 연준이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야데니 리서치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올해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다는 진단까지 내놓으면서 지난 9월의 빅컷 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연준은 더는 할 필요가 없고 몇몇 연준 이사들은 빅컷에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의 금리 전략가도 금리 인하 중단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번 고용보고서로 연준이 11월 금리 인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10월 11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계속 유지할지 연준처럼 피벗에 나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시장의 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동결하기에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연체율이 폭탄이 되고 있고 건설사와 시행사 부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미 연준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속도로 긴축선호 분위기로 가게 될 경우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결정 여파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와 서대문, 동작구 일대에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지만 특히 마포와 서대문, 동작에서 팔려는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실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만에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929건에서 최근엔 3,132건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입주한 신축단지에서 한 달 만에 64건에서 97건으로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채운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면 소화가 됐었으나 최근엔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과 눈높이가 맞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달 사이 매물이 20%나 급증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마포구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도 희망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와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가 매물이 40건으로 증가했고,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과 북한산 레미안도 매도 물량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 매물 가격들이 조정되고 있다며 금리 상황과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와 투자자들 모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P가 형성된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던 서울마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에선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취약한 오피스텔이나 생수군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수천만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타입 분양권에 마피 7천만 원이 형성됐습니다. 분양가의 옵션을 더한 가격보다 7천만 원 저렴한 10억 2,642만 원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타입 매물들에서도 수천만 원 마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아동 공인중개사는 현금이 있다면 마피 매물을 사는 게 안전마진을 확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지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둔 총 497세대의 브랜드 아파트로 지난 2022년 4월 분양 이후 1년 넘게 미분양 판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현장 전용 42타입도 마피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 낮은 4억 7천에 급매물이 나왔고 전용 35타입도 마피 5천으로 매수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대출 문제로 매매하려는 것이라며 마피 상황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지는 작년 6월에 준공된 162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불리던 오피스텔과 생숙시장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아파트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다른 상품엔 수요자들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사용 승인이 완료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용 48타입에 마피 6천이 형성됐고 또 다른 매물은 계약금 10%를 포기한다는 조건까지 나왔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 생숙 현장은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중개사는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면 마피로 매물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마피가 붙은 건 상품성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생숙 같은 경우는 과다 공급된 측면이 있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줄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14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8만 5천 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DSR 3단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조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출 억제로 매수세가 사라지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영끌족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가계대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로는 DSR 3단계와 함께 최후의 수단이라는 LTV 강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쌓여가는 가계부채를 더 두었다간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됐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9월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30조 9,671억 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5조 6천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주도하는 주담대 잔액이 574조 5,76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조기 도입되면 대출 시장은 매서운 한파가 불가피합니다. DSR 3단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과 함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 적용합니다. 또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5%까지 상승하며 현재 시행 중인 DSR 2단계보다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는 더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해도 대출이 잡히지 않는다면 DSR 3단계 조기 도입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증가 추세도 꾸준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